부자 아빠가 선택한 그곳. 상위 1% 부자들이 모여드는 지형의 비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비버리 힐스, 영국 런던의 첼시 등은 수영장과 넓은 정원을 갖춘 초호화 저택이 지배한 곳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있다. 전통 부촌 1번지로 손꼽히는 성북동, 한강 가까이 남산에 걸터 앉은 한남동, 글과 미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평창동은 상위 1% 부자들이 모여 사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은 어떻게 부자 마을이 됐을까? 다른 곳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어 부자 마을이 된 걸까? 아니면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큰돈을 벌어 부자 마을로 불리는 걸까? 이 질문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과 땅 중 과연 어느 것이 부자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까? 아주 뛰어난 인물은 영험한 기운이 서린 땅에서 태어난다. 즉, 인걸지령이라는 말에서 답이 나온다. 지기가 좋아서 부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본다. 풍수 지리적으로 재물운이 좋은 땅이라고 소문이 나면 마을 밖에 살던 부자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원래 살던 부자는 그냥 쭉 눌러 살 것이다. 땅의 힘인 지기는 그 땅에 기대어 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이나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매년 자선 경매에서 수십억 원에 낙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워런 버핏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워런 버핏과 점심은 같이 못 먹어도 한국의 부자들이 어디에 살며 왜 그곳에 사는지는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부자촌을 대표하는 세 곳의 자연 환경과 입지를 자세히 살펴 하늘이 감춰두고 땅이 비밀로 붙인 부자 마을을 파헤쳐 보자. 부가 흘러드는 서울 지형 세 곳. 명성을 쌓는 성북동. 한양 도성박 북쪽에 위치한 성북동은 밝은 달빛 아래 비단을 펼쳐놓은 완사명월형의 명당이어서 세상을 다스릴 귀인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곳이다. 주변 산들은 그리 높지 않으나 계곡이 깊고 물이 맑아 시무장, 성락원 같은 별서가 있을 만큼 경치가 좋다. 북한산을 떠나 비보응으로 뻗던 한북 정맥이 한 줄기 지맥을 남서진시켜 북악산으로 솟고 그중 현재봉의 지맥이 남동진의 성북동의 지형을 이뤘다. 그곳에서는 고층 아파트를 거의 볼 수 없으며 북한산을 등진 남쪽 산기슭에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들이 여유롭게 모여있다. 산천 지세를 보면 서울 성곽이 있는 남쪽 능선이 백호가 되고 북악 스카이웨이 능선이 청룡이 되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동남쪽으로 뻗은 중심 지맥의 끝에 누에의 신을 모시는 선전단이 있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는 꼭 닫힌 듯 보이고 그 안쪽에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대를 이어 부를 누릴 곳임에 분명하다. 재물이 가득한 한남동.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쪽에는 남산이 병풍처럼 막아선 한남동은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촌으로 손꼽힌다. 남산에서 뻗어온 지맥이 한강을 만나 지기를 응집했으니 신령스런 거북이 물을 마시는 영구 음수형 길지다. 한마디로 한남동은 재물 복이 넘치고 대대로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명당이다. 남산을 진산으로 삼은 배산인수 지형이며 남양판이라 일조량이 좋다. 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시원하다. 한남동이 우리나라 제1의 부자촌이 된 배경에는 한강의 영향이 크다. 태백산에서 흘러온 한강은 중난천을 맞아들인 뒤 허리에 벨트를 찬 금성수 형태로 한남동을 둥글게 감싸며 보강동 쪽에서 사라진다. 그 결과 한남동은 집집마다 재물이 가득 쌓이는 복지가 된 것이다. 인물이 나는 평창동.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평창동은 보연봉 아래의 산기슭에 호화로운 저택이 밀집해 있으며 고층 아파트는 보기 힘든 곳이다. 평창동 주위를 애워싼 바위와 암석은 마치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의 화산이다.
풍수에서는 이를 문필봉이라 부른다. 문장이 뛰어난 작가, 학자를 배출하기 좋은 땅이다. 또한 평창동은 높은 산이 사방을 에워싼 가운데 그 중심부로 계류가 맑게 흐르는 곳으로 세검정이나 서파정 같은 정자에 올라 세상의 번잡함을 잊고 풍류를 즐기기 좋다. 그래서인지 유명 화가들이 많이 산다. 재물을 긁어 모으는 삼태기 명당. 존 사이먼스가 지은 조경학 서문에 뒤지 이야기가 나온다. 뒤지는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밭 주변이나 식소가 풍부한 골짜기 근처에 산다. 얼마나 영리한지 올빼미 둥지가 있는 버드나무 숲이나 뱀이 숨어있는 바위 근처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폭우가 쏟아져도 잠기지 않는 언덕배기를 좋아하며 햇빛이 잘 드는 언덕 동남쪽에 굴을 파서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피할 줄 안다. 북풍 한설에도 뒤지의 보금자리는 따뜻하고 아늑하다. 게다가 아래쪽으로 파 내려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태의 굴속은 습하지 않고 뽀송뽀송하다. 종합해 보면 뒤지의 굴집은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물과 먹이가 근처에 있으며 천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늘 건조하다. 그렇다면 새 부자 마을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보자. 첫째, 산에 등진 배산의 지형이다. 성북동은 형제봉을 등졌고 한남동은 남산의 배경으로 삼았으며 평창동은 비봉이 마을을 수호하는 진산이다. 산들이 마을 뒤쪽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면 전쟁이 나도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다. 부자 마을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이다. 난리를 피해 몸을 보전할 수 있는 10군데 땅, 즉 조선시대의 유토피아 10승지 같은 마을이 바로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배산 지형은 겨울에도 찬바람이 들이차지 않아 집이 따뜻하고 주변에 울창한 숲은 흙과 물을 보호하면서 미기후까지 조절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남양집이 많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양집을 선호한다. 왜 그럴까? 일단 남양집은 밝고 위생적이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햇볕이 집 안 깊숙이 들어와 따뜻하다. 그런데 지세를 무시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지은 남양집도 괜찮을까? 진짜 복받는 남양집일까? 그건 아니다. 저지대 물을 등지고 고지대 산을 바라보도록 지은 남양집은 좋은 기운을 가진 남양집이 아니다. 배산 임수로서 고지대를 등지고 저지대를 바라보는 집이 진짜 남양집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남양집과 가짜 남양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에 가보면 다들 남양집을 짓고 산다. 셋째, 평지도 산마루도 아닌 경사가 완만한 상중턱에 있다. 그 이유는 바람의 원리를 생각하면 된다. 산과 강의 기온 차이로 밤에는 산바람, 낮에는 강바람이 분다. 낮 동안 계곡에서 산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생기와 활력을 키워주므로 부자 마을은 산중턱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방이 뻥 뚫린 산마루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그 이유도 바람에서 찾을 수 있다. 사방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니 기가 모일 리 없다. 사람들은 전망 좋은 곳을 선호한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건물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는 평지보다는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 당연히 인기가 높다. 다만 가리는 게 전혀 없이 시야가 탁 트인 곳은 기가 흩어지므로 좋지 않다. 사람의 심장과 눈썹 사이의 높이로 바라보이는 약간 고지대가 기가 안정되어 좋다. 넷째, 강가나 강이 바라보이는 곳은 피한다. 성북동과 평창동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전부다. 한남동도 큰 부잣집은 응봉에서 한강으로 뻗은 산자락이 앞을 가려 한강이 바라보이지 않는다. 풍수에서는 물을 제물로 받는데 왜 새 부자 마을에서는 큰 물이 보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세 곳 모두 산이 삼면을 아늑하게 에워싼 터로 예로부터 재물을 긁어 담을 수 있다는 삼택의 명당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마을 뒤쪽에는 주산이 버티고 섰고 좌우에는 주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양팔을 벌려 아기를 껴안듯이 청룡과 백호가 되어 수구를 틀어막고 있다. 마을 안에 재물운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런 곳은 물보다 산이 더 중요하다. 풍수와 투자 가치 모두 좋은 집.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집. 누구나 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터를 원한다. 수요가 많으면 비싼 법. 지세가 빼어난 땅, 즉 명기는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그저 흉한 땅을 피하는 데 만족한다.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러면서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흉한 일이 생기는지를 귀납적 방식으로 검증해 민간 풍습으로 전승시켰다. 여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다.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해보자. 인자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는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운다. 집도 그렇다. 지기가 왕성한 땅에 지어진 집에 살면 몸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 그런 집에서 인재도 태어난다. 반면 기운이 흉한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다. 집터가 안 좋으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며 몸도 아프기 일쑤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 선택하면 안 되는 흉한 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배워보자. 한강을 등진 아파트는 가지 마라. 좋은 기운을 부르는 배산 임수형 집.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집터는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땅이다. 배산 임수 지형은 주거 입지를 고려할 때 첫손에 꼽힌다. 전저 후고 지형도 집터로 많이 거론된다. 집 뒤쪽은 산이나 언덕이 있어 높아야 좋다. 이런 땅에 집을 지을 때는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는 형태로 설계한다. 대체로 마당과 대문이 낮은 곳에 있고 집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다. 배산임수 전저후고 조건을 만족하는 집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 모두가 좋아한다.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과 배수가 잘 되는 등 자연 생태적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 뒤쪽이 높고 앞쪽이 낮은 집터는 안정적이다. 반대로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으면 어떨까? 답답하고 불안한 기운 속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화를 부르는 배수진을 친 집. 배산 임수형 집의 반대말은 배수진을 친 집이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흔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때 사용한다. 중국 한나라 때 명장 한신이 강가에 진을 치고 조나라 군대와 싸워 승리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배수진은 위험한 발상이다. 운이 안 따라주면 군사들이 전멸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전술인데 임진왜란 때 심리 장군이 충주 탕금대에 배수진을 쳤다가 왜군에게 대패한 일은 너무도 유명하다. 배수진을 친 집은 물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는 형태다. 그런 집에서 살면 부귀를 누리기 어렵고 불행이 끊이지 않아 삶도 고달프다. 물러설 곳 없는 곳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하루하루가 위태로울 수 있기에 피하는 게 좋다. 그런데 배수진의 친 집은 건강운과 재물운이 왜 나쁜 걸까?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집 가까이에 산과 하천이 있는 경우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 온도차 때문인데 낮에는 산 정상의 온도가 하천의 온도보다 높기에 하천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분다. 밤에는 반대로 산에서 하천 쪽으로 산바람이 분다. 산을 바라보는 형태로 지은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대개 집들은 앞쪽에 큰 창이 있고 뒤쪽에 작은 창을 낸다. 이 경우 낮에는 하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작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온다.
창이 작으니 바람도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 집안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다. 양기도 부족해진다. 반면 밤에는 산바람이 큰 창문을 통해 집안 깊숙이 들어온다. 이 바람은 살풍이 되어 편안한 잠을 방해하고 집안 온도를 떨어뜨린다. 집안에 찬 기운이 도는데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마 병치레하느라 바쁠 것이다. 배수진을 친 집은 왜 불을 얻기 어려울까? 풍수경전인 설신부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주 뛰어난 인재인 인걸은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천이 생기를 띠고 좋은 모양이면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 산이 수려하면 귀인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본다. 따라서 물을 등진 집은 재물을 등졌다고 보아 부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땅의 기운, 즉 지기가 사람의 행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다. 풍수지리 이론을 반영한 전통마을에서 지대가 높은 산을 바라보는 집은 보기 힘들다. 이왕이면 지기를 제대로 받아 부귀를 누리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주산에 저장된 지기는 지맥을 따라 지대가 높은 산에서 지대가 낮은 하천이나 들 쪽으로 흐른다. 어떤 경우에도 하천에서 산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형 집은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서 복을 받지만 반대로 배수진을 친 집은 지덕이 발동하지 못해 화를 당하기 쉽다. 결론적으로 배수진을 친 집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하나는 낮과 밤에 흐르는 바람이 서로 반대이며 살풍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기를 순하게 받지 못해 부귀할 기운이 집안에 차지 못하는 것이다. 산을 등진 아파트에 재물이 고인다. 그렇다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배수진을 친 집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 배수진을 쳐 사람을 내치고 힘들게 만드는 집인지 알려면 앞이나 옆이 아닌 뒤쪽의 지세를 살펴봐야 한다. 집 뒤쪽에 산비탈이나 언덕이 있으면 전저후고의 지형이다. 이런 집터는 배산 임수이므로 풍수적으로 단연 좋다. 말갈기를 붙잡고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이다. 그런데 집 뒤쪽에 돌이나 콘크리트로 쌓은 축대가 있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 경사지에 축대를 쌓은 뒤 집을 지은 경우 배수진을 친 집일 가능성이 크다. 지기의 흐름을 역행한 집은 재물운이 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말등에 거꾸로 올라타 꼬리를 붙잡고 달리면 자세가 불안정하여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등산하다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쉬는 것과 산 정상을 올려다보며 쉬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어느 쪽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까? 당연히 산 정상을 등지고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쪽이다. 반대로 앉았다가는 뒤로 자빠져 다칠 수 있다. 배수진을 친 집은 비록 건축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풍수적으로 기가 불안정하다. 그런데 똑같이 배수진을 쳤더라도 더 흉한 집이 있고 덜 흉한 집이 있다. 뒤쪽 경사가 완만하면 축대가 높지 않으니 재물운도 그리 나쁘지 않다. 축대가 높을수록 경사가 급한 곳이어서 재물도 쉽게 도망가거나 없어진다. 평지에 가까운 땅에 지은 집은 비록 배수진을 쳤어도 축대가 낮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흉함도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도시에서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집 뒤쪽으로 가서 축대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의 운에 미칠 불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배수진의 정도가 심하고 그 단점을 극복할 좋은 묘책이 없다면 그 집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우면산과 구룡산을 바라보지 마라. 배수진을 친 아파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아파트 정면이 어느 쪽인지 알아야 한다. 거실 중앙에 서서 빙 둘러봤을 때 창밖 풍경이 가장 많이 또 멀리 보이는 쪽이 아파트 정면이다.
도심에서 배수진을 친 아파트는 발코니 창문을 열었을 때 산이 가깝게 보인다. 또는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아파트 앞쪽에서 뒤쪽으로 흘러간다. 서울 강남은 뒤쪽에 한강이 있고 앞쪽으로 우면산과 구룡산이 보이면 의심해봐야 한다. 아파트에서 배수진의 정도는 내가 사는 동 건물의 뒤쪽에 얼마의 높이로 축대가 쌓여 있는지, 또 앞쪽에 있는 산이 얼마의 높이로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축대가 높으면 재물이 쉽게 도망가고 앞산이 높으면 건강이 나빠진다. 아파트 건물과 앞산 사이의 공간이 좁아 능압이 점점 심해지니 억눌리는 중압감을 받아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배수진을 친 아파트는 양기가 세므로 건강에 해롭고 물을 등지고 있어 재물운도 약하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이사갈 수도 없고 무슨 묘책이 없을까? 이 경우 아파트 발코니에 수조를 두고 물을 가득 채운다. 수조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집 안으로 침입하는 흉한 기운을 막아주고 사람의 마음까지 안정시켜준다. 중국에서도 재물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현관 안쪽에 수족관을 설치한 뒤 금붕어를 키우는데 이때 재물과 관련 있는 것은 금붕어가 아니라 물이다. 짐에게 지기에 순응해서 땅을 이용할 때만 바람을 순하게 얻을 수 있다. 즉 지기가 흘러드는 산 쪽을 등지고 지기가 흘러가는 강과 시내 쪽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형으로 집을 지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지세를 무시한 배수진을 친 집과 건물은 기가 약할 뿐 아니라 회오리 바람 같은 살풍이 불어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도 나빠진다. 집과 건물이 배수진을 쳤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열의 아홉은 부자 되는 이곳. 재물운이 흘러넘치는 서울 세 곳.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들의 책략을 편집해 놓은 전국책에 백락일고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하루의 천리를 달리는 명마도 백락처럼 좋은 말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다는 이야기다. 백락이 없었다면 천리마도 짐을 나르거나 수레를 끌다가 죽었을지 모른다. 명당도 마찬가지다. 그 땅의 진가를 제대로 알고 땅의 성격에 맞도록 현명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야 복을 주는 명당으로서 가치가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 명당의 기는 발동하지 않는다. 그럼 명당만 찾으면 모든 운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명당마다 운이 따로 있다. 사업운이 좋은 터, 권력에 이로운 터, 학문으로 성공할 터, 명예를 드높일 터, 건강과 장수를 누릴 터 등이 제각각 존재한다. 큰 명당 자리라고 해도 고작 한두 개의 발복이 겹쳐질 뿐이다. 솔직히 하나의 명당을 차지하고서 이런저런 복들을 전부 받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가 아닐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명당을 족집게처럼 콕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다. 부자 되기 쉬운 지역. 서울 한강변을 따라 쭉 늘어선 아파트를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가 떠오른다. 강변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물의 흐름에 따라 재물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따로 있다. 한강변에서 금성수 지역은 자양동, 압구정동, 동부이촌동이다. 먼저 자양동은 아차산에서 남진한 지맥이 중랑천 때문에 서쪽에서 막히자 남쪽으로 힘을 바꿔 한강으로 돌진한 지맥 위에 위치해 있다. 물은 먼 곳에서 흘러와서 이내 자취를 감추는 모양이어야 재물이 새나가지 않는다. 자양동은 한강이 금호동을 지난 뒤 금세 꼬리를 감추는 곳이라 부자 되기 좋은 지역이다. 압구정동은 우면산의 지맥이 한강을 향해 뻗은 곳으로 한강이 S자 모양으로 굽어 흐르는 곳부리에 위치한다. 강 건너에 매를 닮은 응봉이 있어 꿩이 매의 공격을 피해 납작 엎드려 있는 복지형이다. 따라서 압구정동은 풍족한 재물과 더불어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학자들에게 알맞다.
동부 이촌동 역시 남산의 지맥이 뻗어와 형성된 곳으로 한강을 금성수로 맞이하여 제복이 많다. 공기 맑고 경치 좋은 물가에 전원주택이나 별장을 짓는다면 반드시 땅 앞쪽으로 하천이 둥글게 흐르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가치 있는 물을 바라봐야 부자가 된다. 물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이더스의 손인 동시에 우리를 가난으로 모는 저주 걸린 손이기도 하다. 집 더 가까운 곳에 강물, 냇물, 계곡물 등이 있을 때는 가난의 기가 서린 땅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난과 불행의 길을 지닌 물은 어떤 흐름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형태일까? 우리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나쁜 물, 가난한 물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몸에는 경락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미줄처럼 엉켜 있다. 이것은 기혈이 흘러다니는 통로인데 맑은 피가 몸의 구석구석을 막힘없이 잘 돌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자연 물질을 인체에 비유해보자. 돌은 뼈, 흙은 살, 물은 피, 초목은 털이다.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대지에 생기가 돌고 자연 생태계가 건강해진다.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질병이 생기듯 자연에서도 물의 형세가 흉하면 자연의 기가 막혀 좋지 않다.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땅에 사람이 기대어 살면 운명도 나빠진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물길. 지표면을 흐르는 물 중에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3가지 물길이 있다. 가난을 피하고 싶다면 이런 물길은 반드시 멀리하기 바란다. 첫째, 흘러가는 물이 멀리까지 바라보이는 경우다. 중국 명나라 때 추정유가 편찬한 지리대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 물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먼 곳에서 구불구불 흘러와 혈장을 감싸안고는 곧 꼬리를 감춰야 길하다. 왼쪽과 오른쪽 산에서 흘러온 개천이 마을 앞에서 Y자 형태로 합수된 뒤 앞으로 곧장 흘러가며 마을과 집안의 곳간이 텅 빈다. 재물이 없으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청룡과 백호가 그 끝을 앞으로 구부리지 않고 마치 앞으로 나란히를 하듯 두 팔을 쭉 뻗은 형상이며 마을 입구가 넓게 벌어지면서 개천이 흘러가는 모습이 멀리까지 보인다. 이런 물의 형세를 화성수 또는 견우수라고 부른다. 흘러가는 물이 멀리까지 보일수록 재물도 물을 따라 쑥쑥 빠져나간다고 보아 가장 가난한 물길로 여긴다. 거실 창문을 통해 흘러가는 강물이나 냇물이 멀리까지 바라보인다면 비방책이 필요하다. 재물이 새어나가는 화성수 물길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집이 가난해진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때는 거실 창가나 발코니에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한 관엽식물을 일렬로 늘어놓아 물길이 바라보이지 않도록 가리면 된다.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운명의 백해무익임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둘째, 화살이 날아와 관역에 꽂히듯이 물이 정면에서 곱게 찌르듯 흘러오는 경우다. 마을과 집을 향해 비스듬히 쳐들어 오는 물은 명당수 또는 역수라 하여 한 자만 보여도 집안에 재물이 쌓인다. 반면 혀를 향해 달려들듯이 흘러오는 물은 직사수라 하여 좋지 않게 여긴다. 한마디로 질병과 가난을 부르는 물길이다. 우리는 흉한 살기를 띤 직사수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강물이나 시냇물이 자기 집으로 흘러오는 모습이 바라보이면 부자가 될 집이라며 좋아한다. 이는 물의 형세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버섯 중에는 능이, 송이, 표고버섯처럼 몸에 좋고 맛과 향이 뛰어난 식용버섯도 있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독버섯도 있다. 버섯 종류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나를 향해 비스듬히 흘러오는 물은 재물을 가져다 주어 귀하나 쏘듯이 달려오는 물은 도끼를 지녀 흉하다. 셋째, 나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듯이 물이 혀를 반대로 감싸고 흐르는 경우다.
허리에 벨트를 찬 듯 마을이나 집 앞을 둥글게 감싸고 흐르는 금성수는 부자 운을 전해주지만 굽은 활처럼 등지고 달아나는 방궁수는 재물을 빠져나가게 만든다. 풍수지리서인 인자수지에 이런 말이 있다. 혈장을 방궁수가 지나가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물이다. 제사는 실패하고 비난해진다. 자연의 이치를 중히 여긴 옛사람들의 지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고제의 지음 21세기 북수 출판 시크릿 풍수 중에서 1장 부동산 재테크는 풍수테크다의 내용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하는 풍수 전문가이자 수많은 학석 지사를 양성하고 있는 풍수지리의 스승인 저자는 이 책에서 집안의 소품을 바꾸는 작은 움직임부터 삶의 터전을 옮기는 큰 결심에 이르기까지 부자의 기운을 받는 명당 자리 찾는 법과 재물운이 높아지는 집의 풍수, 후회 없을 전원주택 선택 방법 등 풍수 핵심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풍수지리는 미신이다. 풍수가 비과학적인 사상이라는 편견이 있기는 하지만 풍수학은 몇 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바른 풍수적 조치를 통해 우리는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살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풍수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그 안에는 요구한 역사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대한민국 1% 부자를 만드는 집의 조건을 알아본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를 여러분이 그리는 미래와 연결하고 창조하는 힘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